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또는 TV를 보다가 손발이 갑자기 찌릿찌릿해지고 걸을 때 발끝이 둔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손발 저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더 나아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과 해결법,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손발 저림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손발 저림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실제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손발끝이 쉽게 저려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고 저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조직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가 손발 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꼭 살펴야 합니다. 손발 저림의 또 다른 흔한 원인은 신경 압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이나 허리에 있는 디스크 질환입니다.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손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 다리와 발이 저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약해지고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손발 저림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신경 압박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조기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혈관뿐 아니라 신경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손발 저림을 자주 유발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 끝부터 시작해 점차 위쪽으로 저림과 감각 둔화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발 저림을 단순히 증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발 저림을 어떻게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3가지 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과 영양관리로 손발 저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아주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입니다. 손발 저림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이 잘 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만 빠르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잘 올려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발 저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운동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손발 저림을 완화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방법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손발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 풀려 손발 저림이 한결 줄어듭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족욕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면 손발 저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으면 목 신경이 눌려 손 저림이 더 심해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추어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신경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또한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척추와 관절이 안정돼서 신경이 압박받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맨손 체조나 가벼운 아령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 근육을 고르게 강화하세요. 허리와 목 근육이 튼튼해지면 디스크로 인한 손발 저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쉽게 약해지므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식습관과 영양 관리입니다. 손발 저림을 줄이려면 특정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돼 저림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런 비타민은 돼지고기, 달걀, 생선, 콩류에 풍부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묽게 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으니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더 나빠집니다. 김치, 젓갈,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손발 저림뿐 아니라 혈압과 혈관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결국 손발 저림은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손발 저림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저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수면 중에 자세가 좋지 않아 혈액이나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듯 쭉 뻗고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주면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아침 손발 저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을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손 운동입니다. 손을 주먹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작은 고무공을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운동은 손과 손목의 근육을 강화해주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이 저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증후군은 손목 신경이 눌려서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질환인데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 손목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 저림이 심한 분들은 발바닥 지압을 활용해보세요. 테니스공이나 지압볼을 발바닥에 두고 천천히 굴리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자극도 완화됩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꾸준히 자극해주면 손발 저림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발에 상처나 심한 염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의 박영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손발 저림 때문에 밤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혈액순환 장애와 경추,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족욕을 꾸준히 했습니다. 또 식단에서 짠 음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자주 먹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손발 저림은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팔과 다리만 심하게 저리면서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나타나는 손발 저림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아질수록 신경 손상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를 방치하면 손발 저림이 단순 불편함을 넘어 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심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손발 저림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발 저림을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손발 저림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이제 손발 저림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 습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경이 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척추와 관절의 부담이 커지고 신경 압박으로 손발 저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셋째, 금연이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흡연을 계속하면 손발 저림뿐 아니라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 잘 돌지 않고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손발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가벼운 산책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신경 쓰다 보면 손발 저림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발 건강을 위해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발이 저릴 때는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양말도 너무 조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발의 혈액순환을 지켜주어 저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발 저림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습관을 실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72세의 이정호 씨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손발 저림이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 있다 보니 점점 증상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TV를 보면서도 1시간마다 일어나 발목 돌리기와 까치발 운동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실천하자 손발 저림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을 관리할 때 흔히 하는 실수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무리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이나 보약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운동을 갑자기 과하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운동은 좋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신경이나 근육을 다치게 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손발 저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액순환 문제, 신경압박, 당뇨병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바른 자세, 따뜻한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손발 저림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하루에 30분씩 걷고 저녁에는 족욕으로 피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새 손발 저림이 점점 줄어들고 손끝 감각도 한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을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심하면 자다가 자주 깨게 되는데 증상이 완화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걸을 때 발이 저리지 않으니 외출이 즐거워지고 손 저림이 줄어들면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잡는 일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손발 저림이 있으면 무언가 할 때 불안하고 위축되기 쉬운데 증상이 줄어들면 활동적인 생활을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손발 저림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포기한다면 점점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돌본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따뜻한 족욕, 균형 잡힌 식사, 비타민과 오메가3 섭취, 바른 자세. 이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손발 저림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손발 저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작은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매일 5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 족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손발 저림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활기차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분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돕는 습관을 가지세요. 걷기 운동과 족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경을 보호하는 바른 자세와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셋째, 식습관을 조절하고 비타민 B군과 오메가3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손발 저림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한쪽만 저리고 힘이 빠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꼭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손발 저림 없는 편안한 생활, 여러분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변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손발 저림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발 저림으로 불편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